안녕하세요.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입니다. 평소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대중문화 속의 경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대중문화는 빅쇼트입니다. 안 PD 빅쇼트 봤어? 네, 아주 재밌었죠. 상당히 잘 만든 영화야. 이 배경을 보면은 20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면으로 다루는 영화야. 보통 경제나 금융을 다루는 영화는 어렵다거나 아니면 복잡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유명 배우나 요리사가 카메오로 출연을 해서 정말 내용을 쉽게 잘 풀었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결론까지 격가지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지적받는 거, 심파고 멜로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화의 힘이 강해. 전반적으로 고발 다큐멘터리 같은 측면도 있고 블랙 코미디 성격도 강해서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영화를 좋아한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별점을 주자면 10점 만점에 8점을 주겠어. 빅쇼트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뭔가요? 한마디로 공매도야. 이 공매도를 영어로 숏셀링이라고 하거든. 이걸 줄여서 숏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 영화의 주인공들도 은행에서 파는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로 공매도를 쳐. 근데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의 판단이 맞았지.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됐어. 다만 이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땠냐? 이거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킬링 소프트리라는 영화에서 약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나와. 이 영화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그러고 보니까 빅쇼트에서도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오게 되네. 공매도는 왜 있는 건가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을 하는 거야. 기본 개념은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겠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매도 세력을 미워하는 걸 넘어서 증오하잖아? 그런데도 이 공매도는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도 다 있어.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지.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세력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니까 존재한다고 봐야 돼. 역할 가운데 하나가 거품을 방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 PD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안 PD는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봐. 그런데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안 PD는 시장에 참여를 하겠지만 나는 시장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안 PD가 계속 사자 주문을 할 테니까 주가는 쭉 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오르게 돼. 이게 거품이야. 그런데 공매도가 있으면 나도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 이 과정에서 거품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주가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거품이 생기면 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콘텐츠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의 특징은 뭔가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와 공매도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 거는 위험성이야. 안 PD가 오늘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 그런데 내일 주가가 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얼마 손해봐? 그치. 근데 공매도 세력은 달라. 내가 오늘 주식 한 주를 10,000원에 공매도를 쳤어. 그럼 내 손에 지금 10,000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일 그 주식이 10만 원이 된다고 쳐봐. 그럼 주식을 사서 갚았을 때 얼마 손해봐? 9만 원. 그렇지. 9만 원 손해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주가만큼이 최대 피해 금액인데 공매도 투자자는 피해 금액이 이론상 무한대야. 주가는 이론상 무한대까지 오르니까 훨씬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 예시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게임스톱 사태 기억할 거야. 당시 주가가 폭등했잖아. 그때 얼마나 올랐지? 엄청 많이 올랐죠? 한 2000%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랑 공매도 세력의 전쟁에 가까웠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가 이겼어. 여기에 많이 들어왔던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얘네들 공매도 전문이야. 얘네 지금 청산 결정했어.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이렇게 위험한 투자가 공매도 투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업을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발견했을 때 자기들만 알고 공매도를 하겠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 시장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겠지. 빅쇼트 영화에서도 언론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알리려는 모습들이 묘사가 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야. 공매도의 다른 효과는 뭐가 있나요? 자, 기업에는 여러 주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면은 내가 주주가 되잖아.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있고 기업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주체들이 다 경영에 참여하진 못하잖아. 그래서 경영을 대신하는 전문 경영자들,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같은 주주가 많이 알겠어?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임원들이 더 많이 알겠어? 임원이 많이 알겠죠? 당연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서 주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지만 자기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성과를 뻥튀기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가도 가치 이상으로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이런 회사는 공매도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과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공매도를 치니까. 그러면 회사에 공매도가 막 들어와. 이거는 지금 회사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뜻이나 다름없잖아. 어떤 경영자가 이걸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주가에 장난질을 치거나 정보를 숨기지 않게 된다는 거야. 빅쇼트에서도 은행의 문제점을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잡아낸 거잖아. 다른 예시도 하나 있는데 머디워터스라는 헤지펀드가 있어. 흙탕물이라는 이름인데 얘들은 공매도 전문이야. 그 중에서도 중국 기업을 주로 노리는 친구들인데 중국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걸 시장에 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얘들은 공매도를 들어갔으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회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정화 기능이 생긴다는 거야.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맞나요? 이게 주식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은 댓글로 많이 달리는 게 있는데 공매도부터 폐지해라 이런 댓글이야. 무조건 나와. 올랐든 내렸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공매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 주가가 떨어질 만한 과대평가된 곳에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봐. 이건 조금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매도 이야기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여기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서울대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그 보니까 양현철 보니까 콜롬비아대 그 예, 나왔던데. 예, 콜롬비아대면은 경제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곳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뉴욕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금융하고 경제의 중심지이다 네, 보니까 네. 뭐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네. 저희도 열심히 배우고 그러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다룬 내용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대한 내용이라서 예. 오늘은 또 마침 공매도 내용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하락이라는 게 좀 개념이 어렵죠. 일단은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가격을 낮추는 기능도 하락이 있고요. 네. 가격이 떨어질 때 가격을 더 낮추는 기능도 하락입니다. 공매도가 있으면 둘 다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흔히 말해서 가격에 거품이 있을 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거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을 처음 거고. 말씀하신 거는 주가 오버밸류 됐을 때 예. 루나 사태 보면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루나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버밸류 됐다 지나치게 평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이죠. 실제 가치가 루나 메커니즘 상으로는 0원인데 네. 우리가 뭐 100만 원, 죄송합니다. 10만 원 이렇게까지 형성이 돼 있었을 때니까요. 네, 네, 네. 그런 걸 이제 가격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게 하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투기에도 가까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보통 주가가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동성이란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는 사람, 파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거래 심리가 조금 뭐 물론 시스템 네. 트레이딩 이런 부분은 있지만 거래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축이 됐을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에 조금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가격들이 형성이 돼가면서 가는데 시장이 위축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위축이 되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추는 약간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라고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연구도 있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 분석을 해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건 가격 찾기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가격이 올라갈 때 찾는 것은 사실 연구진들이 많이 뭐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하면은 공매도가 거의 다 좋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학술적 연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공매도에 낀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가격을 조금 폭락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기조의 논문들이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도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과 형평성이라고 생각해. 여전히 공매도로 장난질 치는 애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최근에 좀 강화가 되긴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태료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고.
외국은 뭐 징역 20년, 영업 정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어떤 제도든 순기능이 확실하게 발휘되려면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아니면 빈틈을 노려서 장난질 치고 그런 애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 장난질을 칠 생각도 못하게.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워. 형평성 문제도 있죠? 이것도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담보 비율이나 대여 기간이나 빌릴 수 있는 물량이나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훨씬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공매도에서는 개인이 소외돼 있어. 참여하기도 어렵고 얼마 빌릴 수도 없고 조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우니까. 물론 개인이랑 기관, 외국인은 신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개인이 시장에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국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로 달아서 반응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 끝나고 나면은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다뤄서 싫어요 버튼이 더 많이 눌릴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많이 봐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블 영화 시리즈. 안PD 자기도 좋아하지? 마을 시리즈 좋아하죠? 최근 것들은 좀 어때? 솔직히 예상보다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엔드게임 여기까지는 진짜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그 스파이더맨 파프로몬도 괜찮았고 아무튼 그 엔드게임 전에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경제 이야기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